이게 직원을 고용할 때 교육하는 방법도 만들어 놓고 하겠지만 사람의 성향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기준이 있어요. 정말 활발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되게 조용하지만 다소곳하게 손님을 응대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손이 엄청 투박하지만 사람들이랑 막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이런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놓고 이 사람은 샤이하고 조용하고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가서 손님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이러라고 하면 못합니다. 서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사장님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직원 고용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사람을 뽑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사장님들께 이런 직원을 뽑으세요 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 직원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우리 매장에 일하는 게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막 자다 일어나서 눈 부스스 하고 술집에서 주는 앞치마 입고 투덜투덜 대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직원이 여기 와서 얼마나 애사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저도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입장에서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 친구한테 일을 주고 이 친구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합당한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니까 여기 와서 이 정도 돈 받고 일해주지, 그리고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딱 10,000원만큼만 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한테 10,000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20,000원, 30,000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친구가 20,000원, 3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회사가 그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시급이고 그 다음이 복지고 이런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분명히 내 마음에 맞는 직원 한 번에는 절대 못 뽑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이 매장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아니면 빨리 보내야지 다른 사람 채용하고 그 중에 나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건데, 보통은 이 일 잘하는 애 뽑아놓고 얘 그만둘까봐 전전긍긍하고 뭐 괜찮니 뭐 술 사먹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 문제가 더 꼬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 밑에 댓글 창에다가 신청하시면 직원 면접 볼 때 쓰는 양식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직원을 고용할 때 서비스 교육이라는 게 교육하는 방법도 만들어 놓고 하겠지만 사람의 성향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활발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되게 조용하지만 다소곳하게 손님을 응대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손이 엄청 투박하지만 사람들이랑 막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이런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놓고 이 사람은 샤이하고 조용하고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가서 손님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이러라고 하면 못합니다. 서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원할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솔직히 일은 저는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력직이고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성향에 맞는, 내 매장 분위기에 맞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거 극대화하게 시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서비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원은 꼭 피하세요.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은데,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전제하에 자기 경력 막 자랑하고 허세하는 사람도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조련해서 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 사람이 뭐 서비스 업종이든 그게 음식이든 뭐든지 간에 실력이나 이런 걸로 찍어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면 역으로 이 직원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장님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사장이랑 오히려 싸우고 지 맘대로 하고 이럽니다.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오너가 있고 그 오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경력이 많고 그걸 또 부풀리는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직까지 많은 경우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제이 아빠님께서 실제로 상담하셨을 때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점이 무엇이었나요? 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제일 많죠. 그럼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자르시라고. 왜냐면 이 직원이 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잘 무마를 했어. 그걸 돈으로 메꾸든 뭘 하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직원이어봐서 아는데 이게 되게 입장마다 다른 게, 제가 직원이었을 때는 직원들이랑 이제 면담하고 그럴 때는 네가 능력을 키워서 회사가 너를 못 자르게끔 만들어 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직원들이 해야 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사장은 그걸 막아야 돼요.
이 직원이 잘하는 게 있어도 이 직원한테 모든 일을 다 주고 네가 다 컨트롤 하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보상도 해주고 다 해주겠지만 너 아니어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인식을 심어줘야 돼. 근데 그걸 못해요, 대부분. 왜냐면 내가 이 직원한테 너무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직원이 가족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롤을 확실히 주고, 그리고 이 롤을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압박과 이 밑에 직원을 하나 더 해갖고 경쟁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는 사장님은 가서 메뉴 맛있게 만들고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장이 작으면 직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사장은 결국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매장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 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스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걸 막 해버리면 직원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주방장들 깽판 치고 나가면 맛없어도 손님 떨어지고. 근데 그게 요즘에는 홀에도 있고 알바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착하고 인성도 좋고 사람으로만 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너무 못하면 제이 아빠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기회는 주겠죠. 그게 자른다는 게 그냥 너 나가 이런 게 아니라 면담을 하겠죠. 너는 이 일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너 이 일에 맞는 데를 내가 뭐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뭐 퇴직금도 두둑하게 주거나 이러면서 해피하게 내보내야죠. 어디서 어떤 글을 쓸지 모르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어디다가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잘라야 서로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 많으신 분들은 내가 직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래갖고 아이 너 그냥 하루 더 쉬어라 라고 하면서 돈도 조금 찔러주고, 그리고 힘들까봐 내가 대신 일해주고, 너가 모르는 배려를 많이 해줬으니까 너도 나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잘 대해주는 거 좋아요. 정 많은 것도 좋은데 이 사람한테 뭘 줄 때는 생색을 내고 줘야 돼요. 이거 원래 안 주는 건데 너니까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빙도 남겨놓고, 그래야 나중에 갈라설 때 깔끔하게 갈라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정이 가고 좋고 잘해주고 싶은 걸 에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너 주는 거야 라고 생색을 내야 됩니다. 이건 손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하고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 비슷하네요. 네, 그쵸. 내부 고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얘도 손님이고 얘도 손님입니다, 결국엔. 그럼 반대로 일을 네. 너무 잘하는데 영악한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뺀질거리는 것 같지만 너무 네. 필요한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걔한테 많은 일을 주진 않죠. 그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만약에 고객 응대에 특화돼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손도 안 대려고 해. 그럼 고객 응대만 올빵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 고객 응대를 해서 너 때문에 이 사람이 2번, 3번 더 오면 내가 보너스를 줄게. 난 거 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 잘하는 애들한테 나머지를 시켜야죠. 근데 잘하는 거 외의 것들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심성이 착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 직원 없어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지금 꾸역꾸역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매출 얼마 올리는 것보다 빨리 자르고 다른 사람 구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를 때도 막 그냥 너 나오지 마 자를 거야 이렇게보다 너랑 너무 일을 하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비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너랑 그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깔끔하게 최대한 좋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좋게 정리해도 요즘 영악하신 분들이 종종 계셔서 없는 일 막 신고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정리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회사 대표님들이랑 뭐 사장님들은 다 얘기 드리는 건 직원은 직원입니다. 주인 같은 직원 이런 건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도 마찬가지고 아는 후배, 아는 선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직원은 직원이다. 난 얘한테 잘해줄 거니까 생색을 내고 잘해주겠다. 그리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해주지만 그 일과 공과사는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일하는 데 있어서 형, 동생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랑 동업을 한, 지금은 안 하지만 5년 같이 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계속 존댓말 했었고요. 지금도 저랑 동갑이신 분들 뭐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이 사업하고 여기시는 분들 아예 뭐 말 편하게 하자, 저는 말 편하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어느 정도 사업이니까 조금 공과사 나눠서 잘 하시고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원 관리 얘기를 해봤고요. 이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메일이나 혹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주제나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 같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컨텐츠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